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달에 제가 산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12월 달에는 제가 학교 때문에 조금 바빠서 책을 읽을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책 욕심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12월 달에 생각보다 책을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직 읽지 않은 책들, 구매한 책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종이책 2권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처음 거는 매일 쓰고 다시 쓰고 끝까지 씁니다 라는 에세이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교보문고에 가서 구매를 했는데 원래 저는 직접 서점에 가서 바로 구매를 하는 편은 아니에요. 알라딘 서점에서 온라인으로 한번 찾아보고 마음에 드는 책이 있다, 관심 가는 분야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 관련된 책들을 한번 쭉 읽어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한 번에 구매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교보문고에 갔는데 꽤 재밌어 보이는 이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을 뒤에 한번 보시면은 글쓰기로 허기를 채워야만 했던 어느 작가의 생존기이자 궁극의 작법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부제에 보면은 시나리오에서 소설까지 생계형 작가의 글쓰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이 프리랜서 작가를 꿈꾸는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는 어떤 실용서로 읽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거를 구매를 해봤어요. 겉도 되게 예쁘고 그리고 제가 사고 나서 목차를 한번 훑어봤거든요. 훑어보니까 작가분이 생계형 작가다 보니까 시나리오도 쓰시고 소설도 쓰시고 되게 다양한 분야의 글쓰기를 업으로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이 책을 오프라인 서점에서 사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작법서입니다. 글쓰기 공작소 실전편인데요. 이 책은 제가 알라딘에서 한번 훑어보다가 되게 괜찮은 작법서로 보여서 구매를 한 책이고 이 책은 다른 작법서랑 크게 다를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책을 쓰신 저자분이 되게 글쓰기에 대해서 혹독한 느낌을 준다는 인상을 저는 받았어요. 글쓰기는 좀 꼼꼼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이런 인상을 받았는데 저는 제가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글쓰기에 있어서는 그런 걸 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완벽한 글은 없겠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글을 써야 독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법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독을 할 생각은 없고 이렇게 목차에 나눠서 돼 있는 걸 읽어보면은 제가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그때그때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7장 언어는 창작이라 불리는 마술을 부린다 라고 돼 있고 밑에 글쓰기와 어휘 선택 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휘 선택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될 때 이 챕터를 읽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책을 이번에 또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번으로 소개드릴 책은 알라딘에서 산 이북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북은 총 3권을 구매를 했어요. 처음으로 소개드릴 책은 정영수 작가의 내일의 연인들이라는 단편 소설집이에요. 이 책도 제가 교보문고에 갔을 때 직접 종이책으로 한번 읽어봤었거든요. 근데 그 종이책을 읽다 보니까 신영철 평론가님께서 이 책에 대해서 평론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샀습니다. 저는 신영철 평론가님을 정말 너무너무 존경을 하는데 평론가님께서 어떤 작품집에 대해서 평론을 쓰는 경우도 꽤 있지만 그래도 작가님 개인적으로 쓰신 이제 산문들을 엮어서 낸다거나 어떤 평론을 낸다거나 하는 그런 작품집을 저는 읽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영철 평론가님의 평론이 여기에 실려 있다는 걸 알고 나서 평론가님의
정말 최근 평론을 읽어볼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이 작품집에 대한 애정보다는 신양철 평론가님의 평론을 읽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소설집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론가님의 평론을 읽어보려면은 이 작품집을 먼저 읽어야 하니까 이 작품집을 빠르게 읽고 나서 이제 빨리 평론가님의 평론을 읽을 수 있다는 그 기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소설을 다 읽으면은 마지막에 평론을 읽을 수 있잖아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소설을 꼼꼼하게 열심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정형수 작가님의 소설을 샀고요. 다음으로는 또 작법서입니다. 이 작법서는 제가 알라딘을 훑어보다가 여기 옆에 부제에 보시면은 SF 판타지 뭐 여러 가지 쭉쭉 나와 있는데 저는 SF와 판타지 이 두 장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독자예요. 그리고 SF 작가를 지금 꿈꾸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넷플릭스처럼 쓴다라는 책이 일단 저한테 되게 매혹적이었고 이 작법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몇몇 유튜버님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미리 한번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유익했고 또 여러 서점가에서 이 책이 꽤 인기가 있게 소개가 되는 걸 보고서 꽤 믿을 만한 책이겠구나 싶어서 바로 구매를 했어요. 현직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현직 작가분들께서 이제 실용적인 조언들, 그 장르에 맞는 어떤 자신만의 견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짧게나마 정리를 해서 알려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어떤 멘토로서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직접 SF를 쓰고 판타지를 쓰고 하시는 분들께서 본인들께 어떤 방법이 유용했는지 그리고 한 작가뿐만 아니라 여러 작가님들께서 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편협한 사고가 아니라 그 장르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한 책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되게 유익해서 이 책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한 책은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미디어 창비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 책도 단편 소설이 엮여있는 단편 소설집이긴 하지만 한 작가분이 쓰신 게 아니라 여러 작가분이 쓰신 단편들을 모아서 묶은 엔솔로지입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맨 처음에 구병모 작가님이 여기에 단편을 실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더 훑어보니까 권여선 작가님도 있고 듀나 작가님 등등 되게 유명하고 저명하신 작가님들이 단편을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들어본 이야기라는 작품집이 이 어떤 시류에 맞는 소설들을 담은 작품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렇게 어디서 읽은 기억도 있어서 살 거면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지금 현재 바로 사서 읽으면은 나한테도 어떤 사회적으로든 뭐 문학적으로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구병모 작가님의 소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구매를 결심을 했고 그 뒤에 이제 여러 작가님들이 작품을 실으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현 상황에 맞는 소설을 담은 작품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요소들이 저한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구매까지 이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본 이야기까지 이북은 3권을 구매를 했고 종이책은 이렇게 2권을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은 12월이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읽지 않은 책을 제가 계속 쌓아놓기만 하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짧게나마 산 책에 대해서라도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산 책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고 이 책을 시간을 얼른 내서 조금씩 읽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부분들, 좋은 작품들,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좋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께 새로 산 책들에 대해서 소개해보는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12월 달에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내 마음에 드는 좋은 책을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책을 소개해드리기도 했고 책에 대한 제 애정을 표현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